안녕하세요. 이인성입니다. 오늘 학력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디자인과는 학사나 전문학사를 한 경우에 석사로 바로 입학을 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바로 입학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 반대를 합니다.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요. 우선은 디자이너가 석사학위 있는 게 회사에서 그렇게 대우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한 만큼 그렇게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예를 들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석사를 많이 가죠. 석사를 가는데 석사를 하고 나면 2년을 경력을 쳐줘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은 졸업하자마자 석사 과정을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나이, 내가 25살에 졸업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플러스 2년이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그랬죠. 2년 경력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뭐 주임부터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디자인 쪽은요, 이런 인정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27살, 물론 27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들 졸업 되게 늦게 하잖아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은 거의 30살이 넘거나 이러면은 되게 초조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석사를 마치고 나서. 근데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공계 석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랩이 있어서 교수님 밑에 랩실에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교수님에 따라 다르지만 규모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실제 논문도 쓰면서 이거에 대한 어떤 개발 과정, 뭐 연구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해요. 근데 디자인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거기를 가게 된 이유가 뭐냐, 모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H대를 다 대학원을 다니는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여기는 랩이 없어서 뭐 교수님 밑에서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유대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여기를 안 가고 다른 대학을, 랩실이 있는 대학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죠. 너가 이 랩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사무실에 나가서 디자인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개인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거나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교수님이 그러면은 프로젝트를 따오거나 아니면 그렇게 따와가지고 너에게 급여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실제 실무 경험을 하고 있니? 라고 물었을 때 no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교수님이 이 아이들에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급여도 줘요.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실무 같은 것들도 경험을 하게 되죠. 물론 완벽한 실무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는 그냥 말만 랩실이지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따올 수가 없어요. 거의 이게 국가 과제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이 디자인 쪽은 국가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한 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공계는 엄청 많거든요. 이제 디자인 쪽은 그게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실무를 거의 한 4년? 5년 가까이 하고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간 이유는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냥 나 혼자의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부분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고,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사를 하고 마치고 바로 석사로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석사를 마치고 온다고 해서 취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학력 세탁의 효과는 있었냐?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글쎄요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나라는 어쨌거나 학사를 정말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석사 학위가 필요할 시점은 언제쯤이냐면 시니어급 정도 되면은 석사 학위가 있는 것이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실제로 헤드헌터를 통해서 잡 디스크립션을 받으면 석사 이상인자 이렇게 학위까지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팀장은 석사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회사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주니어, 신입에게 석사 학위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제가 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나이 많은 신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석사하면서 제가 안 하던 공부나 아니면 안 하던 쪽에 어떤 지식 이런 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논문이라는 거를 쓰게 돼요. 논문을 쓰게 되면 논문에 되게 미숙하지만 어쨌거나 책 한 권 정도의 어떤 연구를 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글 쓰는 거를 그때 당시에 저도 글을 잘 못 썼었는데 이때 좀 글 쓰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 그리고 자세 이런 것들이 좀 잡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석사를 하면서 얻은 거는 사고의 폭이 좀 넓어졌다? 이거이지 내가 디자인을 하는데 더 많은 퀄리티를 있는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도움이 안 돼요. 실기를 해도 이 피드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시거나 정확하게 이렇게 막 이거 이렇게 고치고 저건 이렇게 고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디자인의 어떤 실기 능력을 쌓는 데에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불안한 거예요. 좀 괜찮은 디자인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석사를 왔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 때만큼 신경을 쓰지 않아요, 교수님이. 석사를 한다고 해서 디자인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비례하지 않아요. 그리고 디자인을 한다고 해서 피드백이 뭔가 정확하지 않아서 내가 디자인적인 거를 배우고 싶다. 이 목적이라면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배우는 것도 이제 교수님마다 많이 다른데 어떤 교수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수업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 어떤 주제를 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은 이렇게 장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알아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식의 공부예요. 그래서 처음에 석사 들어갔을 때 다들 이게 뭐지? 뭔가 배우는 것 같지가 않아. 이런 느낌을 받아요. 이때 되게 초반에 혼란기를 겪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건 이런 교육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어떤 영화? 석사할 때 무슨 영화를 봤는데 여기 이제 석박사 공부하는 사람들 뭐 이런 배경으로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수는 이론을 뭔가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장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는 중고등학교 때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를 영화에서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뭔가를 배우고 있는 거는 맞는 거네. 그리고 결과물이 논문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게 석사 과정의 목적은 사실은 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엄청 똑똑해지겠네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논문을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논문 쓰는 그 틀에 뭔가 나를 맞춰야 되고 이거를 익히는데 이미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뭔가 논리적인 사고나 뭐 대단한 논문? 이런 거를 쓸 겨를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논문의 수준이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SCI 같은데 이렇게 보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등재를 해야 되거나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사실 디자인과는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냥 학교 논문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고 졸업하는 허들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거는 아마 회사 관계자들도 되게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과는 석사를 한다고 해서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석사 때는 그렇게 많이 안 챙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챙김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조교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수님들이 보면은 저를 엄청 욕하시겠지만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급여 최저시급 나오잖아요. 이거 받으면서 공부하니까 뭐 되게 그럴싸해 보이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교 경력 인정되지 않냐고 물어본 친구도 있어요. 실제 조교하는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조교 경력 인정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인정 안 된다.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그러니까 조교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바로 취업할 자신이 없어서요. 취업난이 심할 때 석사 과정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지금 취업이 어려우니까 석사라도 가서 피하자. 회피죠. 도망가지 마세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그냥 도망가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언젠가는 이게 계속 나한테 이렇게 큰 벽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계속 막을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석사는 무조건 가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석사학위가 필요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졸업하고 바로 가야 되는 경우, 예를 들면 타전공이에요. 근데 타전공, 여기서 제가 말하는 타전공은 디자인 미술 관련 학과가 아니고 그냥 일반 인문 계열이나 이공 계열인 경우 사람들의 어떤 인식 때문에 도저히 취업이 잘 안 돼서 대학원을 가는 경우들 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 디자인 전공했다라는 것을 서류사항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미술 관련이나 디자인 관련 학과인 경우에는 디자인과 석사학위가 없어도 취업은 됩니다. 그리고 석사가 필요한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회사에서 과장, 팀장 이 정도의 어떤 시니어급 또 학위가 있는 사람을 원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저는 못 느끼겠지만 어쨌거나 회사들이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가장 전공자들이 이 석사학위를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못해도 3, 4년 실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업으로 학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석사 과정 속에서 2년 인정 안 된다고요. 또 이런 편견이 있더라고요. 주간으로 꼭 가야 돼. 그래야지 배우는 게 많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간에서 공부를 안 해봐서. 근데
주간을 나왔다고 해서 플러스 점수가 있고 야간을 나왔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있지 않아요. 이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주간을 가는 게 공백기만 2년 생깁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이 공부하고 디자인했는데 왜 이게 공백기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회사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력서 졸업하고 석사 마치고 이력서를 가지고 이제 회사들을 만났을 때 거의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그래서 주간에서 얼마나 많은 거를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많은 것을 배우고 배우지 못하는 것도 결국에는 나에게 달려있다. 교수님은 어떤 주제를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학사 때만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세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것에. 주간으로 가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간을 다니면서 직장을 꼭 다니셔야 돼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고정적으로 일을 하든지 뭔가 내가 2년간 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학위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학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서류를 먼저 제출을 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능력이 평가를 받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석사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내용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